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자살한 영가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볼게요. 우리는 그네들을 일컬어 불가피한 극단의 선택이었다,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고 말들을 해요. 그러나 이 자살이라는 부분은요, 불가피하지도 않고 극단적인 상황도 아니에요. 자, 인간의 죽음에 있어서 불가피한 이러한 상황은 자연사밖에 없어요. 자연사의 그 기준은 병사, 사고사, 돌연사 등 제 명을 다해 가지고 죽음에 임하는 상태를 우리는 자연사라고 얘기를 해. 그러나 이 자살이라는 부분은요, 현실에 덮이고 회피야.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철저한 선택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규정을 지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자연사를 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본인 스스로 먹을 거 다 먹으면 죽는 거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중생들의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이 연명을 하고 명줄을 늘리려면은 욕심을 적게 내야 돼. 그리고 적게 먹어야 돼. 적게 취하고 적게 먹으면은 명줄이 길어져요. 이게 불교 경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의 진리야. 굳이 뭐 팔만대장경을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욕심을 적게 내고, 물론 인간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욕심이라는 걸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당연한 수순이야. 하지만은 경유에 맞는, 이치에 맞는 그 욕심을 내가 부려가지고 그만큼만 수준을 지켜나가면은 내 명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경우는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날 수준이 아니야. 더 상승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나의 목적과 역할을 위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태어나는 부류가 있다는 걸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어요. 자, 이네들은 본인들이 할 일을 다 하면은 이제 명을 맞춰요. 뭐 40대 요절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뭐 50대 60대, 요즘은 70대에 명을 맞춰도 요절이라고 표현해. 단명했다고 표현해요. 왜냐면 뭐 100세 시대고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어요, 보편적으로. 자, 그러면은 명운을 다 한다, 본인의 운을 다 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살자는 과연 이 자살자는요, 죽으면서 본인의 명운을 남겨두고 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으면서 남겨둔 이 명운을 다음 생에 인간으로 환생했을 때 다시 활용을 해요. 사용을 할 수 있어.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뭐냐면은, 어느 특정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하면은 그 남겨진 명운은요, 주변 사람들이 다 취득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버려요. 해서 나중에 어떤 경우가 돼가지고 내가 인간으로 환생을 해드려 하더라도 내 남겨진 명운이 거의 없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자, 이러한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간혹 존재를 해.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는 저는요, 32살 시절에 사업차 마카오에 출장을 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마카오에 가니까는 도박장이, 이 카지노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카지노 입구에 전광판이 막 휘황찬란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현혹해. 배팅을 하면은 오늘 뭐 딸 수 있는 금액이 얼마 해가지고 기재가 돼 있어. 그 금액이 상당해. 거기에 막 현혹되고 유인돼 가지고 이제는 카지노 게임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도 한국 돈으로 그때 당시 한 돈 10,000원 정도 환전을 해가지고 그 게임장에 들어갔는데,
그 게임장에 굉장히 인상적인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막 빠릿빠릿하고 손님들한테 열과 성을 다하는 그 직원이 나중에 이렇게 수의사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는 나이가 뭐 내하고 같은 연배더라고요. 해서 이제 친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제 고객을 관리하는데 이런 방법을 쓴다. 앞선 사람이 그 머신에 앉아가지고 배팅을 막 하는 거야, 아마. 예. 막 배팅을 막 하다 이제 오른이 돼가지고 손을 털고 딱딱 나가는 자리를 유심히 관리하고 있다가 관찰하고 있다가 자기 이제 친한 고객이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 딱 앉힌대요. 그러면은 이 승률이 3배래, 3배. 예. 그러면은 앞에 사람이 그 돈을, 금액을 막 축적을 해놓고 이제 헛물 키고 나간 거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 손님이 뒤돌아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앉힌 손님이 바로 배팅을 하는데 잭팟이 막 터진 거야. 막 터지니까는 나가던 사람이 완전히 망연자실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주저앉아서 땅을 막 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1년에 뭐 한 2번 정도는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고 하는데 지배인까지 하다가 작년에 은퇴를 해가지고 너 요새 뭐하니? 하고 물어보니까는 집에서 마누라하고 손주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가끔 이제 여행도 다니고 그러듯이 앞사람이 남겨놓은 이 운대 운보 이 명운이요 존재를 해요. 해서 자살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내 명운이 끝났구나, 나의 복록이 다 됐다, 예, 소진됐다 해가지고 명을 단명을 하지만은 반드시 남아있는, 뭐 지금 카지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의 남아있는 명운이 있어. 그래서 견뎌라, 굳건하게 버텨라. 그러면은 새로운 돌파구가 그 뒷사람이 잭팟의 행운을 거머쥐는 그 행운이 내가 조금 버텼으면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 불장님들 보고 도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박하지 마세요. 패가 망신의 지름길입니다. 자, 우리 불경 경문을 보면은요, 아함 경문에 이 자살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 사례가 서술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 제세 시에. 그리고 부처님들 직접 성문 제자에 관련된 자살의 경우야. 그 중에 하나. 자, 부처님께서 수많은 성문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십니다. 탐, 진, 치 이러한 삼독의 주체는 내 몸뚱아리고, 내 몸뚱아리는 그러한 추악의 근원이고 악의 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우는, 이렇게 설법을 마치고 나는 이제 안거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선정해탈 안거를 마치고 며칠 만에 딱 나오니까 성문 제자들 떼거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난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 제자들 다 어디 갔니? 하니까는 그날 부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타락이라든지 오욕이라든지 더러움이라든지 탐진치의 근본이라든지 이 설법을 듣고 나서요, 성문제자 60명이 떼거리로 칼로 자결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 그 얘기를 아난으로부터 전해들은 부처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무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난이 부처님께 건의를 해, 제안을 해. 아직까지 근기가 형성되지 않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처님의 설법의 패턴이 너무 과격했나 봅니다. 본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버거웠나 봅니다. 해서 설법을 좀 유화적으로 하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는 부처님께서 아난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후에 설법을 좀 유화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전환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부동산 현업에 종사할 때
유독이 저의 사무실에 와가지고 본인의 연락처를 저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특정한 부분, 아주 특이한 부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나는 집이 필요해요, 아파트가 필요해요 하면서 제안하는 게 흉가를 찾아요. 네. 그 집에서 자살자가 있었든지 아니면은 아주 흉측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든지 그래서 살해를 당했다든지 이런 집만 골라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어. 해가지고 간혹 그런 물건이 나와요 해서 연락을 주면은 뭐 망설임도 없이 와가지고 계약을 해. 왜냐면은 뭐 집에 급사자가 있든지 뭐 자살자가 있든지 아니면은 뭐 살인사건이 발생했든지 하는 집은 보편적으로 이제 급매가 나와. 급매로 이렇게 부동산에 내놓는데 이 급매를 하게 되면은 일단 비용 지출이 적잖아요. 예. 수익률에서 조금 이제 이롭고 또 그네들이 하는 논리가 그래요. 이 집안에 저렇게 흉사로 죽어간 저 사람이 남기고 간 복록이 있다. 명운이 있다. 그 복록을 내가 취득하겠다. 그 명운을 내가 이어받겠다라는 그 카지노 논리야. 그래가지고 반드시 흉사가 있는 집만 골라가지고 사는 그런 부동산 고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네들 이렇게 그 집에 입주하든지 아니면 세를 줘가지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네들 판단이 맞아. 예. 그 집안에서는 흉사가 있어가지고 그 집을 처분을 했지만은 그 집을 그 명분으로 취득한 그네들 이렇게 일상이 번창하고 사업이 번창하는 모습을 보면은 많은 수가 본인들의 의도대로 목표를 달성을 하더라. 자, 이 가옥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국한된 게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상가나 점포를 이렇게 구하는데 꼭 망한 자리만 소개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고 완전히 막 쫄딱 망한 자리. 한두 사람 망한 게 아니고 들어오는 족족 망한 점포만, 망한 상가만 소개를 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요, 그런 물건이 나와가지고 연락을 하면은 가차없이 쫓아와요. 그리고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경우에는 앞에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가 점포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비를 수수료 소개비를요 좀 넉넉하게 줘요. 그런 재미도 이제 쏠쏠해. 그러면은 이 특정인이 줄줄이 망해 나간 그 상가 점포를 취득해 가지고 본인의 아이템대로 이제는 사업을 펼쳐 나가요. 내가 묵도한 현상은요 보편적으로 되게 잘 되더라. 그 정도의 본인의 그 신조를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요식업이 됐든지 서비스업이 됐든지 뭐 어떤 뭐 미용실이나 됐든지 해가지고 성공을 일궈내더라. 이게 바로 거성이 살아오면서 봐왔던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론은요, 자살이라는 거는 손해보는 인생이야. 내가 저절로 내 명을 다해가지고 자연사하기 전까지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다라는 거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가 남겨져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본인 스스로 내 명운이 다했다, 이제는 돌파구가 없다,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극단의 선택을 한단 말이야. 이 부분이 하나의 어리석음으로 작용을 한다. 자, 자살하고 싶으면은요, 주변에 내비게이션 찍어가지고 도축장을 검색해서 그 도축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도축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소, 돼지가 죽어나가는 그 장면을 구경하세요. 하루 종일. 왜 그러냐면 제가 일전에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살하는 생명은요, 이 자살하는 인생은 죽어가지고 반드시 축생으로 환생을 해요. 이 축생 중에서도 이 생명의 순환 사이클이 빠른 가축들, 도축이 돼가지고 내 몸뚱아리를 이렇게 보시하고 공양하는 그런 처지의 소, 돼지, 닭, 개, 양, 이런 류의 가축으로 환생을 하는데 이 환생의 횟수가 수도 없어요. 수백 번의 환생을 거치면서 내 삶의 소중함, 내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내 인생의 소중함이 사무치도록 터득이 될 때까지 그 축생, 가축의 생명을 윤회를 해. 계속 해가지고 환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주안의 관점을 두고, 결론을 두고, 내가 내 명을 스스로 끊어가지고 가축의 몸으로 됐을 때, 그리고 그 모습을 도축장에서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네들과 연상을 시켜보란 얘기예요. 연관을 한번 지어봐. 해가지고 삶의 의욕과 욕구를 가지란 얘기야. 내가 지금 현재는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이 시기를, 이 고비를 극복해갖고 넘기면은 그 뒤에 남겨진 나의 복록이, 나의 명운이 있다라고 인식을 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수밖에 없는 순리고 이치야. 자, 내가 내 명을 스스로 단절을 해가지고 그러한 축생의 생명을 수도 없이 윤회하다가 생명의 소중함이라든지 이 책임감을 터득을 해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을 했어요. 시기가 얼마나 경과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은 내가 인간으로 환생됐을 때 내 남아있는 명운이라든지 나의 복록은요, 이미 내 주변에 포진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 취득해가지고 닦아 썼을 확률이 많아요. 밑지는 인생이야. 밑지는 장사하는 거야. 자, 자신의 명운과 복록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려요. 세상은요, 왕후장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다수가 그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 그러나 왕후장상의 꿈은 난무하지만은 왕후장상이 되기 위해서 진짜 무진장의 노력을 하는,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나인가 한번 돌이켜볼 문제예요. 자, 우리 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